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타이완 해양국제포럼이 오늘 타이페이에서 개최됐습니다. 해양위원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태지역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징더 중동의 단결국가 10강 시리즈 4위에서는 국방에 초점을 맞추며 국방 비용을 GDP의 3% 이상으로 올릴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업기술연구원은 타이완 중소기업의 소중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성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이페이시 전기버스는 올 연말까지 1,000대를 초과합니다. 헌혈자 자격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만 16세 체중 45kg이면 헌혈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에 38도의 고온을 보였습니다.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100만 번째 방문객이 오늘 정오에 탄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엔이 2021년에서 2030년 사이를 UN 오션 데케이드, UN 해양 10년 계획 기간으로 선포한 데 적극 호응하고 국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화민국 해양위원회는 오늘 7월 2일 타이페이 국립 타이완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에서 2025 타이완 해양국제포럼을 열고 국내외 산관학연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역 안전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양위원회 권빌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해상 확장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도전 등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은 충돌 발생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우리는 국제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어서 국제규범이 임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이념이 가까운 국가와 파트너들이 각종 형식으로 타이완을 지지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는 국제 간의 협력과 연맹을 통해서만이 공동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고 우리가 의존하는 해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무분별한 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빌링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양위원회는 오는 9월 미래 타이완의 해양 거버넌스 노력 방향 제시 등 내용이 포함된 제2차 5개년 국가 해양 정책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타이완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이바지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라징더 총통은 7월 1일 어젯밤 단결국가 10강의 제4강 국방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총통은 국방은 국가 안전을 보유하며 세계 평화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국군은 중화민국의 생존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문자적, 무력적 위협 앞에서 총력을 기울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지구력과 고수하는 회복력을 다져나가는 전략을 통해서 적을 억제하며 적군을 물리칠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며 중국 국민당 소속 마잉저우 총통 임기 8년 동안 국방 예산이 국내 생산총액 GDP의 약 2%까지 줄어든 반면 민주진보당 소속 차잉원 총통 임기 8년 기간 2024년도에는 국방 예산을 GDP의 2.5%까지 끌어올렸는데 자신은 올해 특별 예산을 운영해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재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총통은 국방 군비구매, 국방훈련, 자주국방, 타이완 미국 간 국방산업 협력 등 다양한 국방 관련 분야를 언급하며 타이완의 국방 개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로 산업발전을 이끌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응용연구기관 공업연구원은 개발자의 혁신을 가속하는 데 제공할 수 있도록 타이완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하나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업연구원 우정종 이사장은 연구원 대표단을 인솔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중에 미 서부 시간 7월 1일 타이완 중앙통신사 샌프란시스코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상과 같이 발표했으며 우 이사장은 아울러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통합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획 준비를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임을 밝히고 산업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 국제 인재 등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각 국가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연구원장은 타이완은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100만이 넘는 중소기업들은 소중한 데이터를 구비하고는 있으나 각자 분산된 게 문제라며 그래서 통합성 플랫폼이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공업연구원이 그러한 플랫폼 구축 계획을 세운 주요 배경이며 이와 동시에 국제 인재를 도입해 플랫폼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서 작은 회사가 빠르게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정종 이사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이완의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방면에서는 국제 인재를 도입하는 게 필수라고 건의했습니다. 타이페이 메트로 베이토 차고 내에 전기버스 차고지 가동식이 오늘 7월 2일 열려 22개 차고지를 마련해 타이페이 시내 886대 전기버스들이 비수요 시간대에 충전하는 데 제공하게 됩니다. 타이페이 시정원 안 시장은 행사에서 도시의 스마트 관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데 긍정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타이페이 시내 전기버스는 1,000대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페이시는 오는 2029년에 스마트 운수 세계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타이완의 경험을 세계에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페이시 교통국에 따르면 베이토 차고 전기버스 차고지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곳에 11개의 충전대와 22개의 충전구역이 있고 자정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비수요 시간대에 전기버스에 충전을 공급하게 됩니다. 장완 안 시장은 축사에서 충전구역을 타이페이 메트로 차고 내부에 설치했는데 평소 도시철도는 주로 낮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버스는 야간에 충전하는 특성을 운용해 토지와 전력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한 것은 스마트 도시 관리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긍정을 표했습니다. 또한 타이페이시는 2030년도에 이르러 시내버스는 전부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웠고 작년 2024년에는 약 650대가 현재는 886대가 전기버스인데 올 연말까지는 1,000대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타이페이 메트로가 공유하는 전기버스 차고지 가동식 및 288번 버스 노선 개통식은 타이페이시 교통국이 주최하며 타이페이 메트로 베이토 차고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의 토지는 타이페이 메트로가 제공을 하고 총체적인 시설은 따난 대남 버스 회사가 책임을 짓게 됩니다. 버스 회사에 따르면 설비 건설에 한화 약 42억 원 비용 가운데에서 타이페이 시청과 각각 약 50%씩 출연을 했고 전기 버스 한 대당 충전 시간은 약 3시간 30분으로 비수요 시간대를 이용하면 전기료는 1kW시간당 한화 약 140원으로 비용도 크게 절약됩니다. 타이완은 2006년에 헌혈자 건강표준을 공고 실시한 이래 19년 만에 개정한 버전을 위생복리부 식약서가 오늘 7월 2일 공고했습니다. 개정판 헌혈자 건강표준에는 연령 제한, 체중 제한 등에서 기존의 만 17세에서 만 16세로 한 살 하향 조정하였고 상한선은 70세 이상 헌혈자의 경우 2년 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고 의사의 동의서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헌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중 방면에서 과거에는 여성은 45kg 이상, 남성은 50kg 이상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45kg 이상이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심 분리술로 혈소판, 백혈구 또는 혈장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체중 50kg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 연애자에 대한 헌혈 금지령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기상서에 따르면 오늘 7월 2일 정오쯤까지 전국적으로 고온과 맑은 날씨를 보였으며 각 지방 낮 기온 가운데 수도권인 신배시 산시아구는 섭씨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중앙기상서는 전국 18개 지방을 상대로 고온 정보를 발표했으며 신배시의 38.4도 외에도 북부 공항도시 타오현시 루루구는 38.2도, 워탄섬 찐만현 찐청지는 38.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전국적으로 모두 36도 이상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마칩니다. 진행의 백점입니다.